교과 세특이 요즘 또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예. 선생님들이 이제 진로에 맞게 교과 세특을 써주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국문과를 쓰는데 가장 치명타는 뭐냐면 국어 성적이 안 좋은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수시 전형의 핵심 요소인 생기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현직 교사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양시에서 대화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를 맡고 있는 교사 최승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생기부가 지금 8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2024학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됨에 따라서 생기부 관리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부터는 지금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상 경력부터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현실을 좀 말씀드리면 예. 내년부터죠. 2024, 2025, 고2, 고1 학생들 같은 경우 수상경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회성, 단발성 대회는 없어지고요. 예, 캠프나 어떤 뭐 아카데미 뭐 이런 것들 길게 학생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에 이제 좀 더 투자를 하고 수상은 좀 많이 없애는 편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미반영된 항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선생님도 고민이시겠지만 학생들도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유연하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거 예. 한번 볼까요? 네네. 우선 안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네. 우리가 없어지는 측면만 보니까 그런데 예. 안 없어지는 걸 보면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이다시피 자율활동 500자입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자율활동이라는 건 학교 활동, 그다음에 학년 활동, 예. 그다음에 학급 활동. 예. 가장 중요한 건 학급 활동입니다. 그 창의적 체험 활동에 속해돼 있는 그렇죠. 이거 담임선생님 씁니다. 담임 선생님이요. 500자 쓰는데 이게 매우 중요하게 요즘 각광받고 있고, 특히 학생들의 어떤 진로나 어떤 전공 측면에서 학급 활동을 좀 포커스로 좀 맞추는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00자 없어지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동아리요? 동아리도 학생부 종합전의 꽃이죠. 네. 동아리도 그대로 정규 동아리는 유지됩니다. 자율 동아리는 이제 반영이 안 되고요. 자율 동아리랑 정규 동아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정규 주신다면. 동아리는요, 학교 안에서 이제 선생님들과 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동아리를 만드는 거, 학교 규정에 의해서 만드는 건 정규 동아리고, 나는 이런 동아리 필요한데 우리 학교는 없어. 그 친구들하고 이제 모여서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자율 동아리입니다. 그러면 정규 동아리 위주로 활동을 좀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봉사활동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봉사활동 오해가 많습니다. 지금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 봉사활동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지금 학생들의 생각들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영향력이 줄었어요. 그죠? 예. 네네네. 줄은 건 맞는데 이게 뭐 배려된 나싱이라고 합니다. 없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 봉사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범대를 간다, 뭐 사회복지학과를 간다, 간호학과를 간다고 할 때 기본적인 인성 영역을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학과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직도 봉사활동을 중요시하게 보는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하는 뭐 멘토 멘티, 그다음에 학교 도서관 봉사 같은 예. 거, 그다음 학급 봉사, 뭐 이런 것들, 급식실 봉사 이런 것들은 하는 게 좋죠. 네. 그러니까 학교 봉사는 들어간다. 그 대신 봉사활동 가서 뭐 느낀 점 이런 걸 특기사항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진로활동도 이 700자가 안 없어졌어요. 그대로 갑니다. 진로활동. 네, 우리가 없어진 것만 고민하면 안 돼요. 예. 진로활동도 이것도 담임쌤이 씁니다.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담임쌤이 교과세특 500자를 씁니다. 그다음에 자율활동 500자를 씁니다. 그다음에 진로활동 700자를 쓰시고요. 1, 2학년 담임쌤은 종합의견 500자를 쓰세요. 그러니까 담임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상당하네요. 예, 담임쌤이 기재하는 글자 수나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은 포커스는 교과 세특으로 옮겨졌거든요. 맞아요. 항목들이 많이 솎아지니까 네. 교과 세특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교과 세특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교과 세특을 조금 더 유리하게 1학년부터 준비하려면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를 둬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게 3년 동안에 20명 이상의 선생님들의 어떤 종합적인 활동 보고서거든요. 그 학생에 대한 활동의 엔솔로지 작품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제 교과 세특이 이제 선생님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학생을 많이 기재해주고 싶은 욕심 때문에 활동을 많이 나열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요새 주관적인 감정, 그다음 주관적인 평가보다 팩트 위주로 쓰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 활동을 뭐 했고 이렇게 나열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개별화하고 좀 강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 전 범위에서 탁월하다 이렇게 쓰는 거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면접관들이 그냥 다 물어봅니다. 모든 걸. 그러면 안 되고요. 또 뭐 독서면 독서, 발표면 발표에서 이 학생을 개별화해서 한 2가지 정도, 2~3가지 정도, 500자기 때문에 3가지도 힘들고요. 전 보통 2가지 씁니다.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공통점을 비교해보고 예. 차이점을 대조하는 역량이 뛰어난다든가, 네. 예, 그 다음에 뭐 수행평가를 하는데 뭐 하다못해 그 필기 능력이 뭐 그 또박또박 아주 바른 글씨로 필기를 논리적으로 한다던가 교사의 주관적 평가가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 이상이에요, 진짜. 너무 무미건조하고요, 재미없죠. 맞아요. 그래서 3과 2 정도는 그 교사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야겠죠. 왜냐면 이제 교사 추천수가 없어진 상황이니까 여기 세특에 더 많은 그렇죠. 에너지를 쏟으실 거잖아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보통 그 7대3 어려울 정도 것 씁니다. 같아요. 7대3 정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과목별 선생님이 그 학생의 특징을 사실 잘 알기가 그렇죠.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현실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본인의 역량을 조금 더 잘 생기부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과목별 선생님한테 어떤 방식으로 좀 본인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장점을 좀 어필하는 게 현실적으로 유리할까요?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게 학생들의 독후감, 독후가 그다음에 자기실적 평가서, 뭐 네네. 동료 평가서, 그다음에 뭐 수업했던 활동지들 같은 거 다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기 말이나 1학기나 2학기 말에 그런 걸 받을 때 좀 꼼꼼하게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네. 이게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정당하게 학생들 걸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선생님하고 좀 소통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어떤 탑다운식으로 교사가 뭘 전달하고 학생 받는 식의 어떤 교육은 이제는 지나지 않았나. 이게 교과 세특이 요즘 또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예. 선생님들이 이제 진로에 맞게 교과 세특을 써주려고 노력해요. 전공적 합성 예.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는 어떤 성취 기준이나 성취 수준 정도를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영어 교과 세특인지 뭐 생명 교과 세특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 학생이 진로만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전공적 합성을 끄집어내는 건 좋은데 너무 진로 위주로 써주시는 분이 요새 많은데 그거는 되게 위험해요. 어떤 면에서요, 선생님? 이게 교과 세특의 기본은 그 교과의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 여부죠. 예를 들어 국문과를 쓰는데 가장 치명타는 뭐냐면 국어 성적이 안 좋은 게 가장 안 좋습니다. 활동이 많더라도 기본적인 학업 역량이, 우리 학업 역량이라고 학생부 종합전에서 표현하거든요. 네네. 그 국어 역량이 있는지부터 보는 거죠. 근데 국어 역량은 안 보이고 계속 간호과 가는구나. 이것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커버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막 그렇죠. 장점으로 써주시는데 그렇죠. 네. 일단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이신 것 그게 같아요. 기본이죠. 그럼 교과 세특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평가서, 과제, 독후감 이런 위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두면 되나요? 소논문 영재 발명 교육이 없어진 다음에는 이제는 독서 활동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서 활동이요? 예, 그래서 독서 활동이 2024학년도부터 빠져요, 항목이. 대입에 제공이 안 되죠. 그런데 2024학년도 이후에도 이 활동이 교과 세특에 늘 수도 있고 창체 활동에 여전히 늘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는 잃어버린 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소논문 날아갔고요. 영재교육 발명고 다 날아갔습니다.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저는 독후 활동에 집중하는 게 좋다. 이거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애들 수업 시간에 읽었던 독서들도 저희들 쪽지 같은 것도 받아가지고요. 다 보관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 써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좀 독서 활동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독서 활동은 죽었다 막 이래요.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실제 저희 학교 학생들 걸 한번 볼게요. 이 학생 같은 경우 2학년 때 이 책을 읽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확장하는 거죠. 이런 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애들 학생 보면서 제일 웃긴 건 뭐냐면 뭘 발견했다, 뭐 어디에 실렸다 이렇게 설레발을 치는데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독서 활동들이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고 이런 학교의 자율활동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 캠프 같은 데에서 이제 캠프의 시대거든요. 수상의 시대가 아니라 캠프로 넘어왔다. 인문학 캠프를 하고 코로나 관련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활동에 입력했고 독서 활동에도 입력을 하는 거죠. 권장 도서만 읽고 끝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권장 도서에서 점프해야 돼요. 자기만의 관심사를 만화책을 읽더라도 만화책 좋고요. 만화책에서 점프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이때 그 점프한다는 부분이 본인의 전공적 합성과 관련된 진로와 관련된 게 유리한가요? 훨씬 좋죠. 훨씬 유리한가요? 그게 낫죠. 선생님 그러면 이런 8가지 항목을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지 1, 2학년 때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점검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 좀 유의를 하면 좋을까요?
이 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 건대, 경희대, 연대, 중앙대, 외대 공동 연구입니다. 이 공동 연구에서 나온 역량 요소가 3개예요. 이렇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게 이제 올해 가장 핫한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그동안 10년 넘게 계속 고민해 오면서 계속 평가 요소를 바꿔왔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많이 보급했어요. 맞아요. 예, 그 세로 축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사회성,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가로 축의 가장 중요한 1번에서 8번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인적 학적상 중요하지 않으니까 뺍니다. 그래서 3번, 5번, 6번, 7번, 8번 이게 올해까지 되는 거죠. 이제 이 표를 주고 체크해보게 하는 거죠. 갈매기 표시나 하트 뿅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활동이 잘 돼 있고 어떤 활동이 찌그러져 있는지 보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인성 사회성 부분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럼 친구들 좀 가서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도 좀 사주고 학업 역량이 안 돼 있으면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이 아니라 공부해야겠죠. 네. 발전 가능성이 좀 약하다. 스스로 안 하는 겁니다. 주도성이 약한 거죠. 그러면 좀 친구들 스스로 뭔가 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이 표가 나오고 나서는 한번 제가 바꿔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예, 이렇게 3가지로 이제 트렌드가 지금 바뀌었어요. 예, 올해 빅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표대로 한번 해볼까요? 올해도 이렇게 할 수 있죠. 3번, 네. 5번, 6번, 7번, 8번. 지금 고등학생이라면 여기에 맞게 지금 준비가 돼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거예요.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형광펜을 가지고 칠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내년은요? 내년은 수상경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5번, 6번, 8번 위주로 이렇게 체크해보는 거죠. 이렇게 5번, 6번, 8번. 이제 고2, 고1 학생들은 5번, 6번, 8번 위주로 체크해보는 거죠. 선생님, 저희가 행특은 정보에서 좀 누락했는데 행특에 관련돼서 좀 변화된 부분이 있을까요? 행특은 어떤 부분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수시 때는 1, 2학년 선생님들만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1, 2학년 생활을 잘 못하면 선생님들이 자세히 안 써주겠죠. 대학들에게 물어보면 그 위촉사정관이라고 하죠. 맞아요. 전임사정관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위촉사정관은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는데요. 그때 실질적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부 1번에서 8번을 드리면 8번도 읽으세요. 교사하고는 달라요. 저희들은 수상 경력이나 성적부터 봐요. 교사들은. 근데 평가자들은 의외로 종합응용, 이게 다이제스트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을 한 번에 이렇게 스캔할 수 있죠. 종합의견에 따라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지 일단 파악을 하고 세부 역량을 보시나 보다. 그렇죠. 종합의견을 보고 이게 나침반이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셨을 때 생기부, 정말 잘 쓴 생기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활동이라는 게 분절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20명 이상의 선생님들의 엔솔리지이기 때문에 이게 연계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연계요? 예, 그러니까 얘들 말로 매핑된 거죠. 그런 매핑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을 보면 그 학교에 시그니처 활동들이 있어요. 인문계, 자연계. 네네. 누구나 다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근데 이 학생은 이 A라는 활동에서 B라는 활동으로 연계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연계 능력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능력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근데 학생부에 그게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그 활동 보면 얘는 이런 활동에 이 학생의 공부의 이력이고 흔적이죠. 그런 진정성 있는 활동들. 근데 애들은 막 나열만 해요. 나열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아스피린 실험을 했다. 그러면 1학년 때 했으면 2학년 또 하세요. 이게 실수하고 오류 인정하고 또 실험하고 이런 것들이 진정성 있는 활동인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쵸. 예. 한 번 실험 하나 했는데 제가 인문계 출신 제가 봐도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대단하게 학생부에 또 써있고 대단하게 자소로 뻥튀기를 하는데 사정관님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계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나 소프트웨어공학과나 원자핵공학과나 이런 과들은 물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애들이 이걸 뺍니다. 그리고 생활과학으로 돌리는 경우는 이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